빌라 지역들이 막 투기판이 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 되는 거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세일즈를 하는 우리 업자분들이 많다. 재개발과 동급으로 보면 일단 안 된다.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 공공 재개발이 만능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오영민 실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를 위하여 각종 부동산 정보들을 간추려 모아서 전망까지 제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 또 마련했습니다. TMI 지난 시간에는 법인 투자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 우리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즘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우리 투미TV의 대표 강사이자 부동산 컨설턴트인 김재경 소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얘기했었던 게 바로 5월 11일에 나왔었던 정부 대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전에 네. 나왔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수도권 공급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읽어보면 좋을 만한 내용인데 사실 그때 워낙 저희가 바빠가지고 맞아요. 5월 11일 대책도 그때 좀 밀려가지고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5월 6일자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별 내용은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분석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5월 6일자 대책 발표된 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빌라 지역들이 막 투기판이 되고 있다. 실제 거래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전달해 드릴까 해가지고 좀 주의할 부분들도 있고요. 명확하게 알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리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럼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볼 텐데요. 자, 5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 한마디로 정리 좀 해주시죠. 우선 간단하게만 정리해보자면 기존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살짝 좀 선회했다. 애초에 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거가 수요 억제 정책이다. 규제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수요 억제 정책이었는데 이게 사실 안 먹혔죠. 네. 그래서 공급 정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거를 발표했었죠? 당연히 기억나죠. 3기 신도시 발표 되게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여러 차례 찍었었는데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없다. 이유가 뭐라 했었었죠? 그야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 중심지, 직장 가까운 곳이 아니라 좀 외곽, 변두리에다 왕창 때려 넣는 그런 식의 공급 아니었나요? 뭐 변두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서울과 접근성은 되게 좋은 데다 3기 신도시들을 위치해놨어요. 네. 근데 이게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수요를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권 내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들어선다라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데가 어딜까요? 서울에서 일산. 반대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쵸, 일산. 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일산. 왜냐면 바로 창릉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서기 때문에 더 가까운 곳이었죠. 그렇죠. 2기 신도시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통정책, 즉 대표적으로 GTX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꽉 막아버렸고 없어요. 네. 재개발은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 현재 서울시장님 들어와서 하는 게 없죠. 해지했을걸요? 오히려 더? 오히려 네. 있는 것도 해지하면 해지했지 새롭게 추가 지정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 우리가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높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해결하고자 이번 5월 6일자로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수도권 내, 정확하게는 수도권이라기보다는 서울 중심지의 공급 대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네. 공급하려고 해도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기 신도시 얘기했었을 때 이미 유휴부지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짓겠다. 서울 내에서도 뭐 얘기는 했었지만 이미 한계가 명백하게 나와요. 그냥 뭐 해봤자 몇십 세대, 맞아요. 몇백 세대 이 정도로 짜잘짜잘하게 해놓는 거지 막 몇천 세대, 만 세대 이렇게 내놓는 데들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을 때 가장 핵심 키워드로 나오는 게 역세권 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 쪽으로 갔다가 지원을 하겠다. 상기 신도시 조속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시 되풀이하는 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내용 중 핵심은 바로 공공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혹시 뭐 뉴스라든지 보신 것 중에서 좀 기억 남는 거 있으신가요? 뭐 최근 뉴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정부가 이제 하나의 사업 파트너로서 등장하면서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지 굉장히 빠른 사업 스피드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런 면이 되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죠. 뭐 종상향을 시켜준다라는 네. 얘기들도 있었고 기존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진행에 대한 절차들과 시간이 오래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하겠다. 기존에 민간 사업자로 추진 주체였었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참여하겠다. SH, LH가 들어가가지고 참여해서 대신 또 장점으로 인허가도 빨리빨리 해주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솔직히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정부에서 나서서 시간을 좀 단축시켜준다면 우리 뭐 재개발 조합원들 같은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일단 좋아요. 가장 긍정적인 게 서울의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생각을 했다. 이걸로서는 저는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공공재개발 자체를 공급 대책으로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좋은데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발생되는 거가 일반 재개발과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보다 당연히 미치죠. 왜냐? SH 아파트가 들어가요. 네. LH 아파트가 들어가요. 네. 이거 뭐 좋아할까요? 솔직히 브랜드 파워나 이런 인지도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요?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이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거기서 50%에 대해서 공공임대라든지 공익성을 보다 추구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기존 아파트도 임대 아파트가 솔직히 인기 있는 거 없어요, 조금. 싫어하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그런 약간 임대 아파트 느낌이다. 세곡동 내곡동 개발하면서 LH에서 지었었던 아파트들 지금 다 전매 가능하고 매매 가격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LH자를 다들 떼어내고 있어요. LH가 붙어있는 순간 집값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이거 이름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꾸고 있단 거예요. 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LH, SH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과연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용적률 인센티브 주면서 공공성을 뭐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개발보다는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분양도 훨씬 줄 테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과 동급으로 보면 일단 안 된다. 첫 번째. 네. 하지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재개발로 진행되는 거를 뭐 공공재개발로 바꾸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해제된 데라든지 아니면 사실 정비가 잘 안 되는 데들을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냥 빌라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낫다. 당연히 낫죠. 훨씬 업그레이드된 생활을 누릴 수 그쵸. 있으니까. 아무리 네. 뭐 LH든 SH든 아파트가 되는 게 그냥 그 꾸질꾸질한 빌라로 있는 상태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정도로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들 그런 식으로 갖다가 들어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차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 투자하려고 하면 서울은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들 3억은 넘게 들어가거든요. 1억도 언더다. 몇 천만 원 투자하려고 하면 빌라밖에 없는데 그냥 빌라는 미래 가치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개발 호재가 있는 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공공재개발, 즉 차선택으로서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엄청난 신축 아파트 돼서 인근 시세를 따라잡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좀 있다. 사실 투기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공공재개발이 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냥 임대 아파트가 네.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신축 아파트 되는 거다 하면서 막 열심히 세일즈를 하는 우리 업자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홍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여기 다 신축 아파트 개발될 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다 개발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첫 번째. 공공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범으로 얘기 나오는 데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뉴타운 해제 지역들. 네, 몇몇 떠오르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쵸. 네. 구역 해제된 데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역들이고 동네가 보면 깨끗해요. 신축 빌라들도 많아서 노후도도 안 되고 그런데 여기가
재개발 될 것 같다고 뭐 어. 사실 될 것 같다고를 넘어서 된다라고 하면서 파는 데들이 되게 많다.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또 여기 될 수도 있는데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봐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데들이 뭐 공공재개발 된다라고 하면서 막 푸시해서 파는 데들 되게 많고 실제로 지금 빌라 가격들이 대출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다가 근래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현황입니다. 못해도 5천에서 1억씩 올라간 데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빌라들 가격이 좀 뛰고 있다. 재개발보다는 금액이 낮은 거기 때문에 또 약간 현혹돼서 시청자님들께서 좀 잘못된 선택을 또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신 것 같잖아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개발 자체도 구역 지정만 된 데도 위험하다. 적어도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들어가라는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조합 설립 인가 난 곳. 그렇죠. 네.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났다라는 거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 지정된 데들은 2000년대 초반에 지정돼 있었거든요. 그럼 벌써 15년, 네. 20년 가까이 아무것도 안 됐단 거예요. 그동안 맞아요. 뭐 했었어? 아무것도 그려져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공공 재개발 된다라고 떠드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거라고 할 위험할 수 수도 있는지. 있네요. 그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5월 6일자로 지금 먼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발표만 있었었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된 게 없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 모든 빌라들이 개발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저희 투미 부동산 컨설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포함하는 이 재개발 예정지와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를 엄선하여 준비했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곳 저희 투미 부동산 컨설팅을 믿으시고 세미나에 꼭 한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자 싶은 부분은 공공 재개발이 만능이 아니에요. 가장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뭐죠? 되게 파워가 넘쳐 보이는데 어떤 거죠? 사실 이렇게 공공 재개발 하겠다라고 하면 너도 나도 막 투기하려고 몰려들 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겠죠. 설마 잡아내려고 일부러 이런 대책을? 이게 보완책은 마련을 해놨었어요. 뭐냐, 투기 방지 대책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공공 재개발로 진행되게 되면 조합 정관에 무조건적으로 명시를 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져온 내용들 보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해가지고 2020년도 5월 6일자로 나온 내용인데 가장 핵심은 맨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세 차익 목적의 조합원 입주권 구입 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공공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 및 소규모 재건축 등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시규제 완화 등을 적용할 사업구역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의무적으로 투기 방지 대책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다. 조합 정관 변경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 수준으로 분양을 명시할 것.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그러신가요? 이거 저는 네. 이거 보면서 처음에 막상 5월 6일자로 발표됐었을 때 이 내용 보면서 투기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을 했겠구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서 막 지금 빌라들이 네, 엄청나게 뜬다. 뜨겁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공공 재개발 들어가시면 내가 여기다 뼈를 묻을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 오호, 네.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라고 하면 그 매수자는 우리가 보통 조합 분양가가 제일 낮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있는데 원래 일반 분양가를 예전에 시세에 준하게 분양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허그라든지 분양가 상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8월달 예정돼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도 되게 낮아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조합 분양가가 아니라 일반 분양가로 하겠다가 아니고 시세대로 하겠다. 프리미엄의 의미가 없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사서 그때 맞춰서 사서 들어가는 개념인 그쵸.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조합원- LH 아파트를. 그쵸.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전매를 할 생각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 공공재개발은 사실상 지양해야 된다. 정부도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마련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지만 그와 고려함과 동시에 서울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대규모 생각한 공급을.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책 자체는 되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시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를 하실 수 있죠. 재개발보단 못하다는 게 첫 번째였었지만 그래도 그냥 빌라보다는 낫고 그리고 일단 소액으로 가능하잖아요. 1억에서 3억대 접근 가능한 그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능하니까 충분히 투자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중공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지 중간에 전매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타
어허. 안 된다. 네. 꼭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꼭 경고 차원에서라도 얘기를 전달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5월 6일 발표됐던 수도권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오늘 김재경 수장님 좋은 전망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공공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현혹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부에서 이 공공재개발 전매 시 그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